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요. 서울과 세종 등 정부 청사와 전국 공공기관의 건물, 또 숭례문, 광안대교, 수원 화성 등 랜드마크에 불이 꺼진다고 합니다. 오늘 54주년을 맞은 지구의 날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이 소등 행사를 통해서 온실가스 53톤을 감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3톤이면요. 30년생 소나무 3,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전력 사용량은 10만 7천여 킬로와트시 4,000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을 아낀 셈이라고 합니다. 잠깐의 소등 행사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낭비하는 에너지나 자원들, 또 이걸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에 좀 와닿으시죠? 겨우 이거 아껴서 얼마나 된다고, 나 하나 아낀다고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만 아끼면 더 이상의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신음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힘을 보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안구건조증과 인공눈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이 디지털 약자들에게 공포인 키오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앞서 매년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것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날을 매년 4월 22일로 정한 이유는 4월이 이걸 타기 좋은 달이고 22일은 이것의 앞뒤 2개의 바퀴를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타는 이건 3발도 있고 4발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자출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한약재, 보양식 등에 많이 쓰이는 황기라는 약재가 있죠. 발효를 시킨 이 황기가 당뇨로 생긴 인지능 장애와 장내 미생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기라는 약재를 어떤 방법으로 발효를 시켰는데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난 건가요? 네, 황기 뿌리를 분쇄를 해서 멸균한 후에 아스퍼질러스 아와모리를 접종한 누룩을 섞어서 발효하였습니다. 그리고 85도의 뜨거운 물로 추출한 다음 농축 동결 건조해서 발효황기 추출물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효과를 확인한 건가요? 발효황기 추출물을 당뇨병에 걸린 지에 3개월 동안 먹인 결과 공간지각 능력 시험을 통해 기억력이 개선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정상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 치매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아밀로이드의 축적도
36%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 있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확인한 건가요? 발효 환기를 먹인 쥐의 변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변을 분석해 봤습니다. 배변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장내 유익균인 라크로스 피라시에가 30% 이상을 차지했고요. 락토바실라시에가 정상쥐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식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발효 환기를 가와 함량이 높은 발화흑미와 섞어 만든 영양죽, 양갱조리법도 개발을 해서 고령 친화식품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빨리 실용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난 주말 더위와 황사,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고마운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주 농업기상 정보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내리면 아주 고마운 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미세먼지는 물론 건조한 대기도 촉촉하게 적셔서 산불 발생 위험도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라권과 경상권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경상권과 전남권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 외의 날들은 대체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온은 아침이 8도에서 15도, 낮 기온이 15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봄비가 내려서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였는데요. 마침 비도 촉촉하게 내려서 올해는 풍년 농사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노지 고추재배 농가에서는 이제 모종을 이식할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요. 네, 맞습니다. 온실에서 기르고 있는 고추 모종은 잘 자라서 이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제는 모종을 정식할 포장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이식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노지에 고추를 재배할 포장은 경운하기 2 내지 3주 전에 퇴비와 석회를 살포해 주시고 화학비료는 일학 만들기 5 내지 7일 전에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은 전량 밑그름으로 주고요. 질소와 칼리는 60%인 밑그름으로 나머지 40%는 웃그름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가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식하기 3, 4일 전에 일항에 비닐 멀칭을 해서 지온을 상승시켜주면 아주 심기할 때 뿌리 활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하기 7 내지 10일 전부터는 묘를 외부 온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경화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아주 심기 전날에는 모판에 충분한 물을 줘서 뿌리에 상토가 잘 붙어 있어 모종을 포트에서 빼내기 쉽도록 해주셔야 이식 작업하기 좋습니다. 네,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꽃들이 한창 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수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중요한가요? 네, 개화기에는 과수원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요. 만개기부터 한 달간은 세포 분열기로서 과실비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물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점적 관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일 경우에는 미니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점적 관수는 30분에서 1시간 관수한 후에 관수한 만큼 쉬었다가 다시 관수하는 방법으로 물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 피는 시기 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가축들에 대한 관리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황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의 호흡기 질환이나 눈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산으로 잘 대피시켜 주시고요. 축사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황사의 유입을 막고 내부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잘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있는 건초나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서 황사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축사 내부 가축의 먹이통 등 기구류를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시고 질병 발생 유무도 잘 관찰해서 대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가축들 건강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봄철에 더 괴로운 안구 건조증과 인공 눈물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구 건조증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이제 막 눈에 뻑뻑한 것 같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것도 안구 건조증인가요? 어떤 걸 얘기하나요? 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요.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좀 건조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넓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네. 요즘 특히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눈이 뻑뻑하다, 뭐 가렵다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원래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나 1년 중에서도 이제 2월, 3월, 4월이 가장 습도가 낮은 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막 이제 8월, 7월 이런 장마철이 습도가 한 76% 정도 되는데 요즘은 한 54% 정도? 그래서 꽤 건조한데요. 이게 또 사실 제일 낮은 건 2월이지만 그때는 밖에는 잘 안 나가잖아요. 추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꽃도 피고 뭔가 기분도 좋고 이제 나들이 가야지 했는데 한참 나가 있다 보면 뭔가 눈이 좀 뻑뻑해. 이게 진짜로 그 바깥이 너무 건조해서 이제 정말 눈에 있는 습기가 다 날아가서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막 가렵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죠. 그래서 네. 막 비비는 분들이 많으세요. 뻑뻑뻑뻑. 그런데 그렇게 손으로. 네. 근데 그렇게 강하게 비벼버리면 이 각막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다시 재차 건조해지는 약간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냥 그렇게 막 긁고 이러지 마시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인공 눈물 같은 거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눈이 가렵다, 뻑뻑하다 하면은 한 번씩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려움증이 싹 해소가 되나요? 네, 그 오. 촉촉해지면 가려움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봄철에는 건조하니까 인공 눈물 하나 챙기는 게 좋다.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공 눈물을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더 안 좋다. 눈이 점점 더 건조해진다. 너무 자주 쓰면 안 좋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예, 저도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거 나도 쓰고 있는데 계속 써도 되냐.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주신 김에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약 먹다가도 원래는 뭐 혈압약 이런 것도 막 끊어서 먹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의사 선생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왠지 좀 그런 걱정되는 마음에 내성이 없다고 했는데도.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약 중에 내성이 생기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도 왜 막 내가 병원 갔더니 몇 년 먹던 약인데 갑자기 양을 늘려라, 뭐 약을 더 센 걸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냐? 예. 이거는 사실은 내 병세가 좀 더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비유일 수는 있는데 이제 왜 차량도 노후화되면 좀 연비를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조금 더 나빠진 거니까 약에 내성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슬픈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 눈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인공 눈물 쓰는 분들은 보통 안구 건조증이 있으니까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걸 넣었을 때 그 촉촉한 기분이 이제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 이걸 안 넣으면은 내 자연 눈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건조한 상태를 너무 건조하고 뻑뻑하고 힘들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요즘 말로 이런 걸 뭐 역체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거꾸로 이걸 안 넣었을 때 체감이 더 강하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인공 눈물도 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커다란 이런 인공 눈물도 있거든요. 잘 쓰시진 않는데 커다란 게 뭐예요? 커다랗게 다회용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 네, 예전에 좀 본 것 같은데 집에서. 네, 그런 통.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안에 그 방부제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번 사용하는 정도로 눈에 뭐 안 좋다 이렇게는 말기할 수가 없지만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손가락만한 그 일회용 거기는 방부제가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쓰는 것만큼 많이 쓰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인공눈물 계속 써주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인공눈물이 그냥 그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은 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게 내 자연 눈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이 에이 설마 그냥 물은 아니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좀 뭔가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 생리식암수랑 뭐가 다른 거니? 이런 거 질문도 들어봤는데 인공 눈물이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눈물 자체가 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또 감정적인 그런 그게 아니고 예. 과학적으로 눈물이 좀 특별한데요. 눈물이 우리 눈에서 하는 역할은 원래는 눈 위에다가 일종의 코팅막을 하나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로션 같은 거 바를 때도 유분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 유분기가 사실은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좀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눈물에도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제일 많은 건 수분이겠죠. 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눈 표면 제일 바깥을 덮어주는 이제 기름 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눈 내 수분과 이제 눈 표면을 좀 붙여주는, 그러니까 그쪽에 촉촉하게 남아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 섞여서 눈을 우리가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 위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안구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성분이 없어졌다, 눈에 이상한 이유로 눈에 기름 성분이 좀 줄어들면은 갑자기 이제 수분 증발이 너무 잘 되는 거죠, 평소보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이제 눈물이 잘 안 나오니까 눈이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정말 너무 심하신 분들은 눈물도 여기 빠지는 배수로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배수로를 약간 마개 같은 걸로 막아서라도 이제 눈물을 좀 유지시켜주는 이런 시술까지도 시술이 있어요. 네, 그런 시술까지도 할 정도로 이게 안구 건조증이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각하고 또 방송하는 사람 중에 안구 건조증 있잖아요. 같이 이제 그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눈을 계속 깜빡여야 되니까 카메라 찍혀야 되는데, 근데 그 눈물이 이제 그냥 물이 아니라 약간 기름 성분이 있다는데, 이제 왜 우리가 그 눈에다 인공 눈물 넣으려고 하다가 잘못 넣어서 흐를 때 그때 보면은 막 기름기가 있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인공눈물 제품에는 기름 성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기름을 안 넣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름이 왜 안 들어갈까? 비싼가? 가격 문제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인체 유해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해한 그런 기능 성분이라는 게 좀 이제 순도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기름이 물이랑 잘 안 섞인다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당연히 처음에는 과학자들도 이제 눈물을 대체하는 인공 눈물을 만들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물이랑 기름과 점액 성분을 같이 넣어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확인을 해보니 사실은 이제 잘 섞이지도 않고, 근데 그러면 눈에서는 어떻게 이게 되냐, 기름이 안 섞이는데 예. 알고 봤더니 구멍이 2개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눈물을 만드는 샘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만들어주는 샘이 따로 있던 거예요. 인간의 몸에. 네,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 2개가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꺼풀을 깜빡깜빡하면 자동으로 섞이는 거죠, 그게.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인공 눈물도 이제 수성, 지성 인공 눈물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름의 특성 자체가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감자칩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먹다가 남겨두면 그 기름 쩐내라고 하죠. 눅눅해지면서. 네. 그 산패된 기름 냄새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기름이 유독 이제 보통 상온에서 변질이 굉장히 잘 되고 그다음에 세균 번식 이런 오염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인공 눈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고 하진 않잖아요. 네. 보통은 쓰고 한 닫아놓고 좀 이따 한번 더 쓰고 언제까지 써야 되지 하다가 또 이제 또 새로 따고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름 성분은 없는데 대신에 점액 성분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인공 눈물 쓰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원래도 우리 관절이나 아니면 이런 데도 많이 있는 성분이라 가지고 대신에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을 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넣어주면은 이제 눈의 표면에서 수분을 잘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농도가 올라갈수록 효과가 좋겠죠. 농도가 올라갈수록 가격 조금 비쌉니다, 제품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처방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긴 해서 보통 일상적으로 쓰실 때도 이제 저농도로 쓰시다가 내가 너무 빡빡한데 하면 조금 더 비싼 거 쓰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람의 자연 눈물에는 기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공 눈물에는 기름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기름 성분을 어떻게 보충해 줄 거냐는 게 좀 미래의 그 방향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셋 중에 둘만 넣는데 어떻게 이 정도는 되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좀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 기름까지 같이 넣으면은 이제 세 가지 해서 정말로 완벽해지는. 네, 눈물 막을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지는 거죠.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인공 눈물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이 그 시력 교정술 하신 분들, 네. 뭐 라식이나 라섹 이런 거 교정 받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왜 많이 쓰는 걸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요. 그 라식 수술이라는 게 사실 요즘은 뭐 종류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딱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게 있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말씀드리면 이렇거든요. 이제 우리가 막 조경 같은 거 할 때도 왜 잔디밭에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약간 네, 울퉁불퉁하게. 그러면은 잔디를 열어서 밑에 땅을 고르고 다시 잔디를 덮어주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눈도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각막 표면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 밑에를 깎아줍니다, 레이저로. 그 다음에 다시 각막을 덮어주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요. 이걸 라식 수술이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신경들이 약간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 먹었을 때 막 소화기관에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막 소화액을 내보내야지 이렇게 해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닿으면 음식이 들어왔냐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도 이렇게 하면 보통은 촉촉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슨 땀이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손이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이제 건조할 때 자동으로 땀이 조금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안구에서도 눈이 좀 건조한 것 같은데 하면은 자동으로 눈물이 좀 나오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감지하는 신경이 다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 신경이 나중에 다시 자라나긴 하거든요. 3달에서 6달 정도면 자라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자라날 때까지만이라도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지 우리가 예전처럼 눈을 좀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고요. 이제 정말 좀 안 좋은 경우는 그 신경이 많이 다치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계속 그 인공 눈물을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안경을 안 쓰는 불편함과 이제 눈이 좀 뻑뻑해지고 건조해지는 거 증상을 계속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불편함을 좀 서로 비교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 눈물 계속 쓰는 분들은 가격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도 한번 네. 다루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개봉하면 아깝다고 계속 두고 쓰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근데 이게 그 안 그래도 이제 지난 연말쯤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했죠. 이제 건강보험을 안 해주겠다 인공 눈물에. 그래서 그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약 전반에 대한 이런 사용법을 네. 좀 다뤄뒀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때 이제 인공 눈물 건강보험 안 해주겠다 했던 게 뒤집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사실 안구건조증이 겪는 입장에서는 참 심각한 질환이지만 이제 목숨을 위험한 그런 질병은 아니니까 건강보험 안 해준다고 했는데 이걸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해주냐 해서 반발이 엄청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취소는 아니고 유예하겠다. 유예. 네, 그래서 예. 언젠가 다시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유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좀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아마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질수록 계속 좀 마이너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안구 건조증과 인공 눈물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거 앞에 서면요. 가끔은 저도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 누가 있을 때요. 그 누군가에게는 식당에 가서 밥을 시키는 일조차 공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그리워지게 만드는 바로 키오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엔 진짜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웬만하면 다. 예. 그죠. 예.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뭐 식당 줄 서는 식당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고깃집이나 일반 식당 밥 먹는 식당 가도 테이블마다 다 있잖아요. 테이블마다 있는 이제는 거는 그래요, 진짜. 조금 난 것 같아요. 이제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좀 여유롭게 할 수 네. 있죠. 압박감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인 가게들 많잖아요. 무인 매장들. 그것도 사실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키오스크예요. 아, 저는 무인 매장이 싫습니다. 무인 매장도 역시 뒤에 사람이 줄 서 있으면은 예.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이게 근데 코로나 때 네. 기억에 급격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 여기 가기 싫어 들어가기 좀 걱정됐죠. 깨끗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네. 많이 그랬고요, 실제로.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급격하게 더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먼저 키오스크의 뜻이 뭐고요? 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일단은 뭐 키오스크라고 하면은 왠지 뭐 콩글리시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영어고요. 네, 영어예요. 네. 예.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이라는 뜻을 하는 이제 영어인 거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쓰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단순한 매점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IT랑 만나면서 이제 뭐 자동화를 통해서 대중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단말기다. 라고 뜻을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키보드를 또 사용하지도 않고 손으로 이제 터치하는 터치 스크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창작자가 아니라 네. 정보 제공자 쪽에서는 뭔가 정보를 줄 때는 필요한 것만 딱딱 메뉴를 구성을 해놓던 정보를 써놓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이제 보통은 이제 매장보다는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작품 설명을 위해서 혹은 뭐 안내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정보를 단순하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하여튼 제 기억으로, 제 느낌으로는 코로나 때 확실히 좀 네. 확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일반 식당에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하던 거를 네.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햄버거 가게 전 특히 떠오르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항상 앞에 가서 주문하고 네. 결제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주문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네. 여기 오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혹시 어떤 자료가 있나요? 사람이 대체된 그런 통계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 통계를 제가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은 했는데 딱히 있진 나오진 않더라고요. 않죠.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고용원을 쓰지 않는 점주라는 방식으로 해서 조사가 있긴 한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해서 사람이 물론 한두 명 정도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가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키오스크의 시장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네. 2015년도에는 키오스크 시장이 약 2천억 규모였다면은 현재 2024년도에는 4천억 규모. 두 배요? 거의 두 배만큼 10년 사이에 늘어난 거죠. 10년 사이 두 배. 네. 예. 그래서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할 때 키오스크 말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고깃집, 일반 밥집에도 전부 다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사람을 대체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비율이 될까 이걸 찾기는 약간 쉽진 않더라고요. 아, 비율은 혹시 그 이게 보통 점주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인건비 때문에라도 이걸 논다. 한 명 줄일 수 있다.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크다 그러잖아요. 네. 인건비보다 얼마나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우선은 키오스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은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위해서 활성화가 됐는데 활성화가 되고 나니까 인건비가 진짜 줄긴 주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평균을 보니까 키오스크 한 대가 직원을 2-3명 정도를
절감을 시키는 한 명이 아니에요? 네네 한 명이 이러면 아닙니다. 안 좋은데. 네, 예. 두세 명을 대체하는 효과를 이제 발휘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굉장히 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막 오픈하는 데는 다 키오스크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런지 그런 예.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키오스크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이제 매달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키오스크 한 대가 물론 이제 회사마다 전부 다 다른데 약 뭐 10만 원이다 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싸요? 네.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용료만 내는 방식이 있어요. 사용료만 내는 방식이라면은 월 막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은 월 10만 원이 두세 명 알바비를 절감을 시키는 거죠. 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네, 많이 예. 엄청 많이 크게 되는 거죠. 예.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은 요즘 무인 편의점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편의점에 적은 데는 한 명, 많은 데는 한 두세 명 있잖아요. 그냥 한 명이라고만 쳐도 그 알바생 한 명이 24시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교대, 3교대가 있다고 하면은 맞죠. 두세 명을 대체하는 게 맞는 거죠. 사장님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긴 하죠. 막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 키오스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 주문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고객들하고 대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 노동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이 얘기 받잖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예. 뭐 주문을 실수했다, 뭐 알바생이 실수를 잘못 받았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심지어 고객들의 항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대요. 네, 맞아요. 예, 참. 그 얘기 듣고는 좀 씁쓸했습니다. 네. 예. 그 사장님들이 네. 그러면 거의 다 임대인가요? 설치인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깔리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예. 일단은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냥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약 3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키오스크 앞에 입구에 보통 하나 넣죠. 네. 하나 넣는 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도 초기 비용이 좀 비싼 것 같지만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금방 뽑을 것 같네요. 네, 그죠. 예, 언뜻 생각해도.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인건비가 뭐 몇 달치로는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당 뭐 월 3만 원에서 월 한 20만 원까지 본 것 같은데 전부 다 다른 구조로 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결제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고깃집이라고 했을 때 네. 테이블마다 쫙 해서 테이블이 한 20개야. 그러면 20개의 이 작은 그 디스플레이를 쫙 깔아놓겠죠. 예. 그럼 거기서 결제가 거기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은 10만 원 결제다. 그럼 여기서 1%를 가져가겠다. 그럼 1%만큼의 비율을 그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와, 그래요? 네, 대신 이 사용료를 안 받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건 그렇게 땡기진 않는 느낌인데. 맞아요. 근데 최근에 네. 이거를 이용한 또 사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야, 네, 그래요? 그래서 예. 한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특히나 이제 메뉴 키오스크 테이블마다 있는 이 키오스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 막 찾아가서 저희가 설치를 무료로 해드릴게요. 월 사용료 뭐 2만 원만 내세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듣고서 그럼 바로 지금 설치 준비가 됐으니까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설치를 해준대요. 네. 설치를 해주면은 이제 테이블에다 구멍도 뚫고 막 고정도 하고 네, 이렇게 네. 하겠죠. 네.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여주는. 근데 그 계약서에는 말로 했던 내용이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한마디로 더 지불해야 되는 이런 이거 완전 사기들이 사기네요. 좀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현재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꼭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본 다음에 아이고. 사인을 하고서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막 기계 들고 와서 지금 당장 맞아요. 공짜로 해줄 것처럼 네. 싸게 해줄 것처럼 한 다음에 참 나빴습니다 진짜. 네. 근데 키오스크를 보면요. 네. 어떤 특별한 IT 기술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죠, 그죠. 약간 느낌이. 네. 근데 혹시 이거 뭐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여기? 일단은 뭐 화면에 메뉴가 나오고 클릭해서 주문하기 이게 뭐 다인 것 같아서 이거 뭐 간단한 앱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인공지능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IoT 기술도 들어가면서 좀 더 그 디바이스들이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좋아지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가게에서 필요한 재고 관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도 있고 고객 분석, 거래 관리 등등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 이제 특히나 무인 상점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가 들어가는데 무인 상점의 90%는 단골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또 왔는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거 앞으로 살 건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거죠. 어허.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서 뭐
뭐 다른 뭐 제품들을 뭐 주문한다든지 사전에 해놓는 것들을 이 키오스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객 파악이 엄청 쉬워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네. 이게 딱딱딱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재고 게다가- 관리에도 좋겠네요. 네, 예.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뭐 얼굴 인식도 가능해서 자동 결제도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야. 이제 기술력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우리만 그럴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외국도 혹시 이렇게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됐나요? 네, 동일하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똑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커졌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느낀 곳은 일본이었어요. 일본. 네, 일본을 가게 되면은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사실 현금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편의점 같은 게 카드가 있었지만은 맞아. 일본이 일반 유난히 상점. 현금 많이 썼던 것 맞아요. 같긴 해요. 예.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싹 바뀌었어요. 이게 약간 사람들의 심리이기도 한데 일본 사람들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남한테 보이는 걸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왠지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 네네. 때문에 사람하고 더 비대면으로 하려는 게 더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은 상점들까지 전부 다 키오스크가 들어가면서 그래요. 예, 결제가 카드로 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바꿔놨네요. 네, 그래서- 일본 현금의 나라라고 들었는데. 예.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저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도 진짜 카드를 정말 많이 쓰이는 그래요. 네, 곳으로 예. 바뀌었더라고요. 야,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네. 현재 키오스크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혹시 미래에는 앞으로는 키오스크 어떻게 진화할까요? 뭔가 엄청 바뀔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근데 뭐 키오스크가 뭐 얼마나 바뀔까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네. 지금 이제 AI 얘기가 또 나오는데 생성형 AI가 키오스크에 대입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하면은 되는데. 예. 일단은 AI가 들어가는 순간 요즘 나오는 AI는 대부분 고객 맞춤형이죠. 네. 그래서 이 키오스크도 고객 맞춤형으로 아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 기계지만은 여기에 점원이 그래픽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픽 자체도 전부 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서 이제 뭐 말도 할 수 있게 아주 리얼하게. 네, 예, 말을 하게 예. 된 거고 현재는 뭐 원하는 버튼만 딱딱 눌렀다고 하면은 말로 가능한 거죠. 이건 어딨어? 라고 하면은 이것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좀 편해질 것 같긴 네, 한데요.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예전의 AI가 아니라 이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좀 더 말하는 거를 의도를 파악하다 보니까 원하는 내역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현재는 화면을 통해서 보잖아요. 앞으로는 홀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나왔죠. 그래서 투명 디스플레이도 사실 구조만 잘 짜면은 이제 홀로그램처럼 보이거든요. 특히나 홀로그램처럼 보인다는 거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압박감에 뭐 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대화를 진짜, 하면서 예. 네 자연스럽게 또 디스플레이도 투명으로 나오고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그러면 나아지지 디지털 않을까. 약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르신들도 좀 불편해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네. 그 점원한테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현재까지는 디지털 약자한테도 사실 불편함이 되게 많았는데 너무 많죠. 네, 앞으로는 훨씬 더 교육적인 면에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키오스크를 좀 어려워하지 않고 네.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네, 일단은 앱스토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서 앱을 깔아요. 네. 키오스크 연습 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뭐 무인 민원 발급기, 패스트푸드, 뭐 영화관, 카페, 고속버스 이런 거 사용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깔아서 연습해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자전거였습니다. 9807님, 9198님. 저는 오늘도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다. 따릉따릉 하고 보내주셨고요. 7997님. 자전거를 60대에 늦게 배웠다고. 벚꽃 필 때 자전거로 벚꽃길을 달리는 꿈을 이뤘답니다. 와,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이라도 배운 게 어딘가요? 앞으로 안전하게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5821님도 출근하는 길에 잘 듣고 있다고. 원래 6시 반에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퀴즈 풀고 싶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당첨도 되셨습니다. 정답도 맞히셨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즐겁게
한 주의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